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특수상대성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된 실험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실험의 이름은 바밤, 마이켈슨과 몰리의 실험입니다. 마이켈슨과 몰리는 에테르를 찾기 위한 실험을 합니다. 에테르란 빛의 매질을 이야기합니다. 빛의 매질이란 빛을 전달해주는 물질인 거죠. 왜 이런 실험을 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빛을 파동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파동이란 뭐냐? 물결파 같은 것들이 파동인 거죠. 그 물결파와 선생님 눈앞에 있는 이 휴대폰과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가장 큰 차이는 물결파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합쳐져서 같이 높아졌다가 또는 같이 낮아지거나 또는 반대 방향의 위상이 만나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죠.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자, 두 파원에서 파동을 발생시킵니다. 그때 물결파의 무늬들이 막 생기겠죠. 위아래 생깁니다. 서로 중간쯤 되면 이 파동이 만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때 잘 보면 이 부분을 보면 많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간쯤에는 아예 높이 변화가 없는 것도 생깁니다. 위상이 서로 반대인 거죠. 위상이 같은 부분에서는 높낮이가 많이 변하고 위상이 아예 중간쯤인 반대인 부분들은 아예 높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물결파, 즉 파동일 때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이 이중슬릿 실험을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빛을 이 두 구멍에다 쏘아봤습니다. 이 두 구멍을 통과한 빛이 스크린에 맺히는데 맺힌 모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즉 이런 물결파의 실험에 유사한 모양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 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파동의 특징이 또 무엇이냐면 파동은 전달해 주려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즉 매질이 있어야 되죠. 물결파의 매질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면 빛의 매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발견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 가상의 물질에다가 에테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빛을 전파시켜주는 매질인 거죠. 그런데 이 매질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지금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빛을 받으려면 온 우주에는 에테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빛이 전달되겠죠. 근데 빛이 전달되어 지구로 날아오는데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에서 볼 때 에테르는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테르의 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지금 강물이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배는 아래로, 2번 배는 위로 움직입니다. 1번 배와 2번 배를 지금 드론으로 관찰한다고 했을 때, 자, 공중에 뜬 드론이 봤을 때 1번 배, 2번 배 중에 뭐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1번 배가 더 빠릅니다. 즉 매질의 흐름이 파동의 운동, 이 파동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이켈슨과 몰리는 에테르를 찾는 실험을 합니다. 이 그림을 유사한 모양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실험의 모습은 이겁니다. 자,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에테르는 움직이게 되고 그 움직임 때문에 이 두 빛, 1번 빛, 2번 빛은 1번 빛과 1번 프라임 빛은 차이가 날 거다 이겁니다. 자, 이 실험 장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광원에서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이 반거울을 통과합니다. 반거울은 반은 반사시키고 반은 통과시키는 빛을 반반 나눠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반쯤 반사된 빛은 앞으로 튕겨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3번 검출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거를 통과한 빛은 그대로 직진 나아갔다가 다시 거울에 반사되어서 다시 3번 프라임 경로로 빛 검출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이켈슨과 몰리는 에테르가 있다면 이 3번과 3번 프라임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다를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이 3번과 3번 프라임 빛은 동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마이켈 생각 원리는 결론을 내리죠. 빛의 속력 차이가 없으므로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 실험 결과에서는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나왔지만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걸 쓰고 만든 특수상대성 이론,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두 가지 가정,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상대성 원리. 빠밤.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이것이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란 이름도 붙죠. 자, 이 여기서 나온 말들을 몇 가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먼저 좌표계란 뭘까요? 좌표계라는 건 관찰자를 원점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위치를 측정하는 좌표, 그런 시스템을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명보가 관찰을 한다. 그러면 명보가 원점이 되어서 다른 물체들의 위치들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보 좌표계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중심이 되어서 마우스가 원점이 되어서 물체들을 관찰한다. 그러면 마우스 좌표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모든 좌표계들 중에서 관성 좌표계는 또 뭐냐? 정지 또는 등속도로 관찰자가 이제 정지에 있거나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 관성 좌표계에서는 물리 법칙이 모두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것이 상대성 원리입니다. 참고로 한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 좌표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명보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관성 좌표계죠. 근데 제가 지나가는 휴대폰을 봅니다. 휴대폰이 만약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휴대폰도 관성 좌표계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정지해 있고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물체도 관성 좌표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등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모두 다 그냥 관성 좌표계다. 모든 관성 좌표계를 가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실험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실험을 보면, 자, 관성 좌표계에서 관찰되는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물리량 사이의 관계식, 즉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것이 상대성 원리인데, 이를 자동차에 트럭에 타고 있는 명보의 경우로 적용시켜 보죠. 자, 명보가 트럭에 타고 일어서서 공을 위로 던집니다. 그럼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트럭에 타고 있는 경우이지만 공은 위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제 손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여러분들이 등속도로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또는 등속도로 떨어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보면 휴대폰은 자기 발 밑에 그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대 앞뒤로 떨어지지 않죠. 물론 등속도로 움직일 때요. 네, 그럴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을 밖에서 우은경 선생님이 본다고 합시다. 여기 지면에 우은경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은경 선생님이 봤을 때는 공은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맞습니다.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죠. 저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지만 우은경 선생님이 봤을 때는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의 운동 방향이랑 우은경 선생님이 봤을 때 공의 운동 방향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공이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진다는, 제 손에 떨어진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바뀌지 않습니다. 그를 설명해주는 물리법칙 F는 MA는 명보 좌표계에서도 성립하고요. 우은경 선생님 좌표계에서도 성립하는 겁니다. 그것을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동전을 튕겨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광속 불변 원리. 빠밤.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보았을 때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도는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것이 광속 불변 원리입니다.
어찌 보면 앞에 나왔던 상대성 원리는 이해하기 조금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에 비하면 말이죠. 결국에 뭐 공이 떨어진다는 건 올라가 떨어진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광속 불변 원리 이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먼저 가번의 경우입니다. 명보가 기차를 타고 화살을 쏩니다. 기차의 속력은 100km/h. 명보가 봤을 때 화살의 속력은 200km/h입니다. 근데 밖에서 보고 있던 우은경 선생님은 이 날아가는 화살을 300km/h로 볼 겁니다. 당연하죠. 100km/h로 달리면서 200km의 속력으로 화살을 쏘았는데 당연히 300km/h로 보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화살이 아니라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때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죠. 저는 100km/h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손전등을 쏩니다. 물론 빛은 빛의 속력 c, 주로 빛의 속력을 c라고 합니다. c의 속도로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을 우은경 선생님이 보았을 때도 똑같이 빛의 속력 c로 보입니다.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달리고 있는 기차에서 본 빛과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본 빛, 두 경우 모두 같은 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광속 불변 원리입니다. 물론 지금은 믿기 어렵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주시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 이야기까지가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1차 고사 시험 범위이니까 여기까지 잘 봐주시고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2학년 처음 치는 시험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